괴뢰 지역에서 미일 상전들과 야합해서 조선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몰아오며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윤석열 괴뢰 욕도에 대한 분노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에서 제66차 촛불 집회와 시위투쟁이 광범위 전개됐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각계층 군중이 친미 친일 매국노 전쟁 대결광인 윤석열 욕도의 탄핵을 요구해서 촛불을 들고 투쟁의 고리에 떨쳐나섰습니다. 탄핵으로 평화를 이런 주제로 진행된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윤석열이 미제와 일본 반동들과 공모하여 핵전쟁 불장난 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려놓다 못해 그동안 남북 사이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군사분야 합의서를 파기해버렸다고 폭로 단죄했습니다. 이러해서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국지전이 일어날지 아니면 전면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그들은 개탄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윤석열 탄핵으로 평화를 지키자 이런 제목의 경문이 낭독됐습니다. 경문은 윤석열이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민중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하루빨리 몰아내는 것이 전쟁의 참화를 막고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이 평화다, 전쟁을 부르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남북 합의 파괴, 전쟁 폭주, 윤석열을 탄핵하자 등의 구호들을 외치며 괴뢰 대통령실을 향해 시위 행진을 단행했습니다. 시위자들은 괴뢰 대통령실 주변에 이르러 또다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전쟁 조장, 평화 파괴 윤석열, 불법 무법 언론 장악 윤석열, 혈세 낭비, 민생 파괴 윤석열이라는 글들이 씌워진 현수막들을 찢어버리는 상징의식을 벌였습니다. 발언자들은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때부터 그 무슨 선제 타격을 운운하더니 이 땅을 전쟁터로 더더욱 전락시키고 있다고 단지하면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탄핵 투쟁에 각계 모두가 떨쳐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날의 투쟁에 대해서 괴뢰 지역의 언론들은 꺼지지 않는 촛불, 룡화의 날씨 속에서도 촛불은 타올랐다, 전쟁광 윤석열을 향해 민심의 분노는 고조되고 있다 등으로 보도했습니다. 중앙선거지도위원회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에 대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강대하고 존엄 높은 공화국의 국민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전면적 국가 부흥의 역사적 진군을 다그쳐 나가고 있는 장엄한 환경 속에서 주체 112 2023년 11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성과적으로 실시되었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선거위원회들을 통하여 선거 결과를 종합한 데 의하면 전국적으로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63%가 투표에 참가하였다. 다른 나라에 가 있거나 먼 바다에 나가 투표하지 못한 선거자는 0.37%, 기권한 선거자는 0.000078%이다. 투표에 참가한 선거자들 가운데서 도직할시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에 대하여 찬성 투표한 선거자는 99.91%, 반대 투표한 선거자는 0.09%이며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에 대하여 찬성 투표한 선거자는 99.87%, 반대 투표한 선거자는 0.13%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 따라 27,858명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과 일꾼들이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우리 국가 사회제도의 건고성과 우월성, 공화국 정권에 대한 인민대 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심을 뚜렷이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지도위원회 주최 112 2023년 11월 27일 평양. 여러 나라에서 최근 폭우에 의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쯔르나고라에서는 22일 폭우가 내려 강물이 범람하면서 여러 지역이 침수됐다고 합니다. 큰 물로 많은 살림집들과 건물들이 파괴되고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한편 케니아에서도 폭우에 의한 큰 물로 22일 현재 사망자 수는 71명, 부상자 수는 200명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15만 명 이상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폭우로 절반 이상의 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 복사의 용량으로부터 지구상의 생명체들을 보호해주는 오존층이 계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자료에 의하면 남극 상공에 있는 오존 구멍 중심부의 오존량이 19년 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10월 말 현재 그곳의 오존 구멍 면적은 2,600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으로서 남극 대륙의 거의 2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남부 해안에서 최근 영권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관이 전한 데 의하면 령권은 바다에서 발생해서 육지로 향했다고 합니다. 령권은 벼랑에 부딪힌 후 사라졌는데 이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에콰도르의 연구사들이 국내 자연보호구에서 새로운 종의 란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에콰도르는 세계적으로 란초종의 분포율이 높은 나라로서 현재까지 4,000여 종의 란초들이 등록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란초는 에콰도르에만 고유한 종으로서 현재 이 나라의 북서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먼바다에서의 양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꾸려진 양호기지인데 직경이 80m 정도인 3개의 원형 그물 우리를 설치해서 농어를 비롯한 여러 종의 물고기들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먼바다 양호는 물온천이 풍부하고 해류를 통해 항상 깨끗한 물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수가 빨리 순환돼서 바다와 해안가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양호 기지에는 물온도와 수질, 산소준위 등을 항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감시 체계가 도입돼 있어 손전화기와 컴퓨터의 환경 정보들을 실시간 전송할 수 있으며 이 정보 자료들에 기초해서 모기량과 모기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다 양호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물고기 종이 많아지면서 그에 맞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양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양호를 현대화, 정밀화, 지능화, 정보화하기 위한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부한 정서 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뇌수 신경세포는 100억 내지 150억 개 정도 되는데 이 세포들은 20살경부터 매일 10만 개씩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뇌신경세포는 무리를 쓰면 쓸수록 수명이 길어질 뿐 아니라 되살아나기도 하는데 50 내지 60살 되는 사람이 책 읽기를 많이 하면 거기에 대응한 새로운 뇌신경세포가 더 생겨나며 이미 없어졌을 세포도 그대로 보존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정서 생활에 관심이 적은 사람은 뇌수의 신경세포가 일면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뇌신경세포를 고르롭게 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놀고 있는 뇌신경세포가 없도록 다방면적인 정서생활을 해야 합니다. 책 읽기와 노래 감상, 자녀들에 대한 학습 지도, 극장 관람 등 다양한 정서생활은 놀고 있는 신경세포가 없도록 함으로써 뇌수의 노화를 방지해서 건강 장수에도 좋을 뿐 아니라 락천적이고 풍부한 문화성을 소유하게 하는 데서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 대륙 고기압과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과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 그리고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렸소. 삼지연을 비롯한 량강도의 일부 지역과 랑림에서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정착하였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였습니다. 그리고 령윤, 안악, 총진, 거성에서 새벽과 오전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생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0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5도로서 어제보다는 7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 황해남도 소부 지역에서 지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와 황해남도, 남포시, 개성시와 황해북도의 여러 지역, 증산을 비롯한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한때 눈이 내린 후 개이겠으며 송화를 비롯한 황해남도 소부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10c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량강도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산발 쪽으로 눈이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소해 바닷가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전반적 지역에서 찬 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며칠간 춥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걸리거나 만성 질병들이 심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며 건설부문과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센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7도 정도겠으며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고성지방으로서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밤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는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몬산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낮 한때 눈이 내린 후 저녁과 밤에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북소풍이 초당 최고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서는 3m 정도까지 넘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소풍이 초당 최고 10m 정도까지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까지 함경북도 총진시부터 함경남도 함흥시까지의 가까운 바다를 제외한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북소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